정확하게 SMR에 대한 가격이 측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MR 관련된 기자재가 대당 얼마 라는 측정이 안 돼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출과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측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뭐예요? 계산기를 때려요. 계산기를 때려서 대충 이 정도 매출과 이 정도 이익이면 여기까지 오를 수 있겠네? 계산이 때려지는데 정확하게 SMR에 대한 기재자에 대한 가격이 나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표준이 없죠. 네, 안녕하세요. 차탄 선생입니다. 자, 두산이 어제 하락했던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만회를 좀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시가 부분이, 어제 종가 부분이 엊그저께 금요일에 96,600원이었고요. 그래서 어제 마이너스 4.86% 하락을 하고 오늘 또 주가를 5.57%까지 올리면서 금요일 종가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즉 어떤 부분이죠?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어제보다 강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구간에서 사실 나쁠 게 없죠. 근데 일단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려갈 때는 팔 걸 하고 올라갈 때는 살 걸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제가 아까 여기 글을 또 써드렸지만 오늘 장을 보게 되면은 또 이제 어제 대부분 팔 걸 이러고 오늘은 대부분 살 걸, 그죠? 또 이랬을 거란 말이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려요. 주도주만 잘 들고 가자. 두산 마찬가지. 어제 구간도 우리가 하락을 했지만 또 뭐 욕하시면 욕을 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 의미가 없었던 또 부분이죠. 다시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9만원 초중반대 그리고 9만원 이 중후반대 여기 물려가지고 지금 손발 덜덜 떠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어제 하락했을 때. 오늘 올라올 때 분명히 평단 오신 분도 있을 거고 평단보다 약간 밑에 계신 분도 있을 텐데 또 이제 올라오니까 어떤 생각해요? 버티길 잘했다. 이 생각 또 하겠죠. 어제까지 힘들어 하다가.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면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항상 뭐 하고 있자? 생각을 하고 있자. 변동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했던 구간보다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발생을 했어요. 어제. 근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증시 때문이다 라고 전달을 드렸고 오늘 구간도 증시 덕분에 주가가 좀 올라온 거죠. 아니 선생님 두산은 증시 덕분에 올라온 게 아니라 가스터빈 때문에 올라오는 건데요. 그럴 수 있는데 일단 가스터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가스터빈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스터빈으로 나올 수 있는 매출과 이 한계성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가스터빈이 계산되죠. 왜? 1년에 몇 개 딱딱딱딱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매출과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터빈으로 주가가 올라가긴 힘들고 가스터빈을 뭐한다? 가스터빈은 하방을 방어해준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합니다. 1월달에도 마찬가지. 가스터빈은 올라가는 재료가 아니에요. 하방을 하방을 막아주고 SMR은 상방을 뚫어주는 재료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스터빈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가스터빈은 그냥 하락하는 걸 좀 잡아주는 그림이다라고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사를 잠깐만 좀 읽어보면 국산화 성공 0년 만에 13개의 결실을 맺었다. 박지원 회장 전폭 지원 속에 성장을 했고 AI 전력난 성장 가능성 높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가스터빈을 공급했다라는 내용이고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좀 보게 되면 자 2030년까지 누적 45기 2038년까지 누적 105기의 가스터빈을 수주하는 것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성 향상 관련 설비 및 기술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거고 가스터빈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제품 한 대당 연간 100억 원 규모의 매출 창출이 가능하다. 두산업티가 수주 목표를 달성할 시 2030년 가스터빈 사업에만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연간 1조 원의 가스터빈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는 내용 자체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데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 가스터빈 한 대에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하죠. 가스터빈 하나에. 그렇게 되면 가스터빈이 지금 4기 정도 팔았을 때 6000억 생산성 늘려서 6개 팔았을 때 1조 2천억 매출 요게 연간 발생할 수 있고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대당 이제 100억 정도의
관리비가 들기 때문에 1년에 안정적으로 1조 원의 추가적인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스터빈 하나에 뭐 1000억에서 1500억 이런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캐파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뭐 4대 라고 하면 6천억, 8대라고 하면 1조 2천억 계산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가스터빈에서 강한 상승은 아니어도 적어도 이 전고점 자리까지 올려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스터빈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가스터빈도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만큼 전 세계 가스터빈을 만드는 회사들의 수주장고 꽉 차 있어요. 수정고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지금 가스터빈이 필요한 XAI 같은 경우도 기존에 만들던 가스터빈 회사들이 아닌 이 3, 4년 후에나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는 두산에 뭐 하고 있다? 두산에 이 가스터빈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른 쪽에서 가스터빈에 대한 부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뭘 할 수 있어요? 가격 경쟁에 조금 우위를 점할 수 있죠. 야, 우리가 대신 좀 빨리 만들어 줄 테니까 가격을 올려서 받자. 그럼 가스터빈에 대해서 이 영업이익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 기에 1,5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2,000억으로 들어온다. 가스터빈 만들어 주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한번 터질 수 있겠죠. 왜? 결과적으로 가스터빈이 지금 전체적인 전 세계에서 가스터빈 만드는 회사들이 수장 꽉 차 있는 상황에서 빨리 가스터빈이 필요한 회사들이 가격을 높여서 우리 먼저 수주해줘.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빅테크들이 이제 줄을 서는 상황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추가적인 상승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상방을 미친 듯이 떨어주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SMR이 중요하다, SMR이 중요하다, SMR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SMR 관련된 전용 기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전용 공장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누가 최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초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봐봐요. 저번에도 과거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규 시설 투자를 하는데 이 공장의 이름이 뭡니까? 공장의 이름이 SMR 전용 신축 및 기존 공장 최적화 혁신 제조시설 구축입니다. SMR 전용 공장을 신축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전달 드렸죠. 이거 두산에너빌리티가 힌트를 줬다.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줬다. 어떤 힌트를 줬어요? SMR 전용 공장이 수주가 안 들어오는데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SMR 관련된 이 기자재 이 부분들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초로 전용 공장 신축을 하는데 사실상 수주를 못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MOU 계약을 체결했죠. 근데 MOU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뭐 누구나도 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적으로 SMR 기자재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MOU를 체결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런 잡다한 회사가 아니에요. 뭐 엑스에너지나 테라파워나 누구죠? 빌 게이츠나 아마존 이런 애들이 투자를 한 회사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력이 분명히 있을 거고 미국 정부의 지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돈들이 이제 있는 회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가 SMR 기자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MOU를 한 것이고 이거에 대한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SMR에 대한 공급 계약이 언제 나오겠냐라는 관점인데 저는 어쨌건 3월 달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투자 기간이 3월 달부터 시작이고 종료일이 굉장히 길어요. 그죠? 굉장히 길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공급 계약이 터졌을 때 어떻게 된다? 주가는 크게 반응을 할 거예요. 아, 드디어 두산이 SMR을 수출하는구나. SMR 기자재를 수출하는구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정확하게 SMR에 대한 가격이 측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MR 관련된 기자재가 대당 얼마라는 측정이 안 돼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출과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측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뭐예요? 계산기를 때려요. 계산기를 때려서 대충 이 정도 매출과 이 정도 이익이면 여기까지 오를 수 있겠네? 계산이 때려지는데 정확하게 SMR에 대한 기재자에 대한 가격이 나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표준이 없죠? 이게 SMR 기자재라는 부분 자체가 지금 공급한 회사들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일단 가격이 안 정해져 있죠. 그쵸? 그럼 SMR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때 이 가격에 대한 기대감, 도대체 얼마나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있을 거고, 근데 SMR 공급 계약이 딱 떴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뭐예요? 가격이 생각보다 낮아.
그러면은 냉정하게 봤을 때 뭐예요? 돈이 안 남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시장에서 순간적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공급 계약이 터졌을 때 먼저 시장은 가격을 보기보다는 진짜 두산이 공급 계약을 했네. 공급 계약에 성공했네. 그리고 뭐요? 세계 최초네. 퍼스트 무브네.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은 어떻게 된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가격은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엑스에너지나 테라파워나 SMR 기자재를 이제 두산에 수주를 받을 텐데, 뭐 다른 회사에도 그 다음에 수주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부터 가격이 공개되면 서로 가격 경쟁에 대한 협상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비밀리에 이거를 하려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큰 공급 계약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서, 테슬라 똑같죠.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서 가격은 비공개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빵빵빵빵 올라가면서 두산에너비티가 퍼스트 무브, SMR 관련된 시장에 퍼스트 무브 진출했다. 기자재 최초로. 그리고 나서 SMR에 대한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필요할지 시장은 계산을 나설 거고요. 보니까 SMR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필요하네. 그럼 두산이 SMR 수주를 결과적으로 받았네. 앞으로 더 많은 수주를 받겠네. 이러한 논리로 주가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미친 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친 듯이 올라갈 거다. 그럼 그때 냉정하게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이게 가격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 SMR이 미래에 엄청나게 깔리고, 그 기자재에 대한 유지 보수죠. 아까 가스터빈도 봤지만 연간 가스터빈 한 대당 100억에 대한 유지 보수가 들기 때문에 100대를 팔면 1조 원조의 추가적인 매출이 일어날 거다. 이거 똑같아요. SMR도 많이 팔았을 때 기자재에 대한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들의 추가적인 실적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까지 계산이 들어갈 거다. 플러스 알파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거예요. 이 SMR에 대한 기대감은 폭발적으로 주가가 올라갔지만 결과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매출과 영업이 계속 찍히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좋을 텐데, 사실 저는 그거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러한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미래 매출과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이제 이 이슈가 뜨는 순간 두산은 날아갈 거다. 근데 그때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려면 진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매도를 해야 돼요. 매도를. 왜? SMR에 대한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들에서 더 올라가서 정말 100조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충 100조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밸류에이션이 뭐랑 비교가 될 거냐면,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게 봐봐요. 두산이 지금 여기서만 계속 올라가잖아. 이렇게. 이거 좀 멀리 보자. 보면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일단 처음 미친 산다. 올라가니까 사요. 나도 사고 너도 사고 너도 사다가 어느 순간 뭘 보냐면 비교를 해요. 비교를 보시면은 시가총액 상위를 먼저 보게 되면 지금 두산이 얼마 있죠? 두산이 몇 위에 있어요? 두산에너비티가 자 보시면은 여기 11위에 있죠. 많이 밀렸네요. 다른 거 많이 올라오면서 11위에 있죠. 이게 만약에 100조가 된다라고 했을 때 시가총액 어디 가는 거예요? 현대차 쪽으로 가는 거죠. 3, 4위로 가는 3, 4위로 갑니다. 가면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면 이때부터 뭘 보냐면 이제 4조 됐을 때 3조 애들을 보는 거예요. 3조. 뭐 얘를 본다. 얘를 보거나 딱 봤을 때 뭘 봐요? 현대차는 근데 실적이 얼마 나오지? 이걸 보는 거야. 근데 현대차가 매출이 170조에 영업이익이 14조네? 야, 근데 두산이 SMR이 아무리 잘 돼도 매출과 이익이 이거 넘을 수 있어? 얘는 이렇게 넘었는데 100조인데? 야, 이거 고평가 아니야? 그런 관점이 시장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 나중에 이런 소리 하면 저한테 잡소리 한다, 헛소리 한다 이런 얘기 분명히 해요. 지금 물론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나중에 이제 올라갔을 때 매도 이런 관점으로 이제 매도를 준비하세요라고 하면 야 무슨 현대차랑 비교하냐 장난 아니야. 현대차 전력 없으면 못 돌아가. 장난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봐봐요. 그냥 사실 매도 관점만 내는 순간 완전 그냥 쓰레기가 돼버려요. 근데 저는 매도하는 타임에 나오면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논리가 이해가 되시죠? 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지 논리가 이해가 되시고 올라갔을 때 왜 매도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지만 뭐예요? 올라갔을 때 왜 매도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폭발적으로 올라갔을 때 광기 어린 상승이 나오면 주가는 말도 안 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미래에 벌 수 있는 매출과 이익에 대한 부분들보다 회사의 가치가 커지는 구간, 그러한 구간들은 매도 타이밍이겠죠. 그죠? 그러한 부분들을 잡아낼 건데, 어쨌건 지금은 우리가 버텨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무리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는 뭐 두산이 왜 올라가냐, 뭐 두산 못 간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도 제 관점에서 두산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갔을 때 매도나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뭐 왜 이거 왜 사냐, 뭐 끝났다 해놓고 나중에 올라가면 고점에서 뭐 매수해가지고 물려가지고 내가 이제 좀 매도해야 된다라고 하면 왜 매도하냐, 그럴 사람들이 뻔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쨌건 뭐 지금 구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끌고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들 참고를 좀 하셔서 전략을 좀 짜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바가 뭔지 잘 알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거는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일 거예요. 근데 제가 저는 종교가 되기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고 막 그런 거 다 아는데 뭐 제가 신이 되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저도 냉철하게 분석을 하지만 여러분들도 좀 냉철하게 분석을 잘 하셔서 제 영상이 주가 되는 게 아닌 여러분들의 생각이 주가 되시고, 제 영상은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 정도까지 보시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주식을 남에게 의지하면 안 돼요. 제가 어쨌건 영상 올려드리고 하지만 저한테 의지해서 어떤 매매나 매도를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주식 평생 저 따라 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혼자 해야 되잖아, 나중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주가 되는 게 아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제 의견은 참고하시는 걸로 가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로봇주도 관심 있는 분 많을 텐데 제가 또 오랜만에 한번 전달을 드리려고 해요. 주가들이 또 많이 빠졌어요. 지금은 올랐지만 일단 현대차 관련주들을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재미없는 흐름들이 나오죠. 근데 누누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재미없는 흐름들이 나오면 사람들은 안 봐요. 지금 현대차 최근에 2주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어때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 지금도 인기가 많지만 난리가 났죠. 그냥 현대차 미쳤다 난리가 났죠. 근데 지금 구간 봐봐요. 지금도 괜찮아, 분위기. 근데 여기서 횡보하고 박스권 그리면 뭐예요? 개잡주락으로 다 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두산처럼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그림이 보인다라는 거야. 이 그림. 지금 현대차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면 이제부터 이 지루한 박스권에 대한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현대차도 이 흐름 어차피 이거 나오잖아요. 알아서 다 털려나가요. 어차피 개인 투자자 못 버텨. 이거 다 털려나가. 그럼 이때 당시에 결과적으로 모은 사람들이 뭐가 된다? 승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눈에 보인다라는 거지. 이러한 흐름들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대차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면, 현대차 올라가기 전에 두산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두산 4분의 1 정도만 남기고 전량 크게 익절한 이후에 현대차나 현대차 관련주로 딱 타이밍 좋게 들어가서 현대차에서도 먹는 상황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고, 지금 두산이 당연히 말씀드리지만 못 간다는 게 아니죠.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 알겠지만 계속적으로 대한전선 브리핑 드리면서 이 상승까지 계속 지켜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허튼 소리 하는 거 싫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버틸 자리다 말씀드리고, 이 두산에너빌리티 올라가면서 많은 원전주들이 미친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미친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승이 나오겠구나. 올라갔을 때 매도 잘해야지. 이런 생각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 지금 현대건설도 거의 70% 정도의 수익 구간인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 잘 버텼고 광결의 상승 나오면 매도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할 때 버틸 때는 버텨야 되는 이유를 생각하고, 팔아야 될 때는 팔아야 될 이유를 그때 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미리 빠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올라갔을 때 매도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있어야지 실천이 된다. 그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저는 주식은 조금 체계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항상 걱정이 많거든요. 그냥 성격 자체가 그래요.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하진 않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그거요. 뭐 저는 여러분들이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돈을 굉장히 잘 모아요. 뭐 제가 예를컨대 뭐 500만 원을 번다라고 하면 저는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게 내가 돈이 이거 만약에 없었을 때 1년 뒤에 내가 돈이 없었을 때 내가 당장 가끔 이상한 얘기 죄송한데 그냥 또 이런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뭐 1년 뒤에 내가 돈이 없을 때 그러면 6개월 뒤에 내가 돈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답은 하나예요. 내가 지금 버는 돈을 일부를 저축을 해서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뒤 내가 돈이 없을 때 버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금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500만 원 받은 다음 큰 돈이죠. 근데 누구에게는 다 쓸 수 있는 돈일 수도 있어요. 한 달에 월급 받아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6개월, 12개월 뒤에 나는 계속적으로 이 회사에 다니고 있을 거고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니까 이 돈을 그냥 쓰면서 생활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게 뭐예요? 대응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대응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 내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 증시가 올라갈 때 어제도 마찬가지. 증시가 내려갈 때도 주도주는 들고 있어라. 그죠? 주도주는 들고 있어라. 그럼 올라갈 때 매도 잘하자. 이게 뭐예요? 내려갈 수도 있지만 주도주를 일단 가지고 있자라는 관점이고 어떻게 보면 대응이죠. 하락하더라도 내가 패닉세로 하지 않고 이거 지금 하락하더라도 주도주니까 다시 올라올 거니까 기다려보자. 내려갔을 때 더 살 자리 있으면 그때 잡자. 그러니까 하락을 해도 무섭지 않은 이유가 항상 뭐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여기까지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항상 나에게는 현금이 있어요. 나에게는 현금이 있으니까 내려오면 추가하면서 타이밍 잡아야지. 걱정이 크게 안 돼요. 근데 내가 현금 없이 몰빵 레버리지 투자하고 두산도 마찬가지예요. 9만 원 중후반대나 9만 원 중반대 몰빵했다라고 하면 어제 같은 날 뭐예요? 소주 퍼먹고 자는 거예요. 그냥 와씨 진짜 개 같은 거 이러면서. 근데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는 것도 대비해야 돼요. 왜? 매도를 잘하려면 올라갈 때 매도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매도 버튼 누릅니다. 이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두산 영상 처음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영상 계속 올려드릴 거니까 체크를 좀 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두산화재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은 뭐 우리가 타이밍 잡을 건 없지만 이 급하게 올라갔을 때 뭐 당장 내일 올라갈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사람 일은. 그러니까 당장 뭐 급등이 나왔을 때 어디서 이제 매도해야 될지 이런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010-845-950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 드릴 거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제가 하루에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아마 연락 못 받을 때가 훨씬 더 많고 한데 일단은 매도 타이밍 왔을 때 최대한 전달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들 체크하셔서 010-845-9501 두산 남겨주시고 텔레그램 방도 일단은 제가 입장을 받고 있긴 한데 입장 많이 못 받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8,700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243분 추가적으로 받았고 더 받을 건데 요것도 제가 지금 속도가 굉장히 늦어서 이것도 지금 많이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제가 일단 링크는 올려 놓을 건데 나중에라도 보고 여러분들 입장 시켜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010-845-9501 두산이라고 남기셔서 대응 준비하시고 매도 타이밍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 사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는 안 사는 게 맞아요. 왜? 내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잖아. 물론 남한테 의지한다라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사도 될지 안 될지는 남이 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하셔야죠. 저는 어디서든지 사도 된다 이런 관점이에요. 하지만 분할로 사야 된다라는 관점이니까 참고하셔서 대응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대차가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두 달 정도 뭐 크게 재밌는 흐름들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천천히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관련주에서 이제 부품주들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뭐 만도, 미아, SL 이런 애들 좀 집중해서 보시고 계속해서 뭐 계양전기 이런 애들 보면은 자동차 부품인데 로봇 관련돼서 공급한다고 엮여서 10배 가고 모베스전자 얘도 보면은 몇 배 가죠? 얘도 보면 여기 6배 가죠. 그래서 이러한 부품주들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면
그러니까 부품주가 50개에서 100개가 있어요. 상장된 게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국내 시장에. 그 종목들을 보면은 좋아 보이는 애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컨택을 하셔서 부품주들도 잘 확인하셔서 시총이 큰 종목 위주로 매수하시되 이 소액 같은 경우는 시총이 낮은 종목으로 크게 먹는 뭐 이런 상승이 나올 종목들을 골라내는 건 말이 안 되죠. 운이 좋아야겠지만 뭐 이런 상승이 나온 종목들 자동차 부품주에서 앞으로 뭐 두세 개, 세네 개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 한번 해보시고 현재 구간에서 제가 부품주도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부품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고요. 두산 잘 될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품주는 또 뭐냐면은 자,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히든 종목 뭐냐면은 자,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산업 확장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기존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로봇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현대차와 이 벤더를 이루고 있는 회사들을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지금 시총이 낮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히든 종목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로봇용 감속기 개발 핵심 부품 기술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이러한 로봇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은 로봇 원가의 30% 4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서 공급망만 뚫게 되면 사실상 뭐요?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동차용 기술이 있던 이 회사가 결과적으로 뭐요? 정밀 구동에 대한 섬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어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뭐한다? 로봇 액추에이터 정밀 구동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준비된 로봇 부품사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계속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 이미 뭐요? 친환경차 부품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뭐 할 수 있다? 이미 전기차에 대한 부품들로 갈아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뭐 합격이죠. 자, 근데 로봇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 생겼다라는 거죠. 자, 로봇 산업은 고부가치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저평가였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사들이 저평가에서 성장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가치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 모멘텀이 엄청나게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부분들, 자산 총기가 계속 늘어나요. 그죠? 회사의 외형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매출도 보면 커지고 있다. 이건 3분기고요. 계속적으로 뭐였어요?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익이 뭐요? 안정적이고요. 그죠? 여러분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이면 말 다 했죠, 사실. 참고로 지금 그 정도지 그 전에는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저평가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실적이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요. 영업이익 안정적이게 나오고 있죠. 자, 이 회사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개미 털기를 주의해야 된다. 그죠? 매집이 완료된 게 아니라 올리면서도 지금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다. 그럼 뭐요? 타점을 잡아놓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뭐요? 재료의 실체를 중요하다. 감속기 한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한다는 거 오케이. 근데 감속기 성공하겠느냐? 그죠? 성공하겠느냐?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뭐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거라는 거. 언제까지? 그게 확인될 때까지. 앞으로 몇 년? 1년, 2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오를 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면 먹고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보시면 지금 차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온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죠?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이 들어왔고요. 주가를 강하게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개미 털기 할 수 있는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매집 준비하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쪽 볼게요. 이쪽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적인 부분들을 돌려 세웠죠. 자, 거래량이 없이 정고점의 매물들을 그냥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뭐요? 거래량 없이 올린다? 매집이 여기서 끝났다. 공격형 매집 이후에 물량을 잠그고 나서 계속해서 올리는 흐름. 장중에 뭐요? 한번 털고 가는 패턴 나올 수 있겠죠. 과거에 제가 이러한 차트 하나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저랑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이게 다 자동차 부품이었거든요. 물론 얘는 작전이지만 잘 보세요. 자,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내려가고 있죠. 그죠? 내려가는 추세죠. 똑같죠.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앞쪽권 들어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얘는 밑으로 한번 개미 털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 봐봐요. 올라가는데 중간에 뭐 해요? 한번 털어주는 흐름. 강력하게 털어주는 흐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얘 주가 어떻게 됐다?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잘 보세요.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작전주예요. 이게 작전주라고요. 7번에서 어디까지? 17,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과의 흐름도 매우 비슷하죠. 이 종목이 무조건 여기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결과적 시총도 낮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못 알려드린다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겁니다. 몇 번이죠? 010-845-9501 이쪽으로 뭐요? 이쪽으로 부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보내드리니까 꼭 보시면 받아가시기 바래요. 010-845-9501 이쪽으로 뭐라고요? 부품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